다음은 금융시장에 대해서 봅시다. 금융시장은 두 개로 크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이제 발행시장이라고 하는 프라이머리 마켓, 발행시장 있죠. 발행시장은 이제 처음으로 증권, 시큐리티들이 처음으로 이슈, 즉 발행이 되는 시장이에요. 어, 앞으로 자동차 비유를 좀 들 건데 예를 들어서 이제 신차, 새 차를 사는 시장은 발행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발행시장은 주식으로 치면 뭐가 있겠어요? 주식으로 치면 이제 이거를 음, 공모시장이라고 그러죠. 신주 공모, IPO 시장이라고 그러고 발행시장에서 실제로 발행하는 회사들, 이제 상장되는 회사들이라든지 채권 같은 경우는 정부, 지자체, 은행 이런 데서 실제로 돈을 캐피탈을 레이즈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류의 시장이 유통시장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세컨더리 마켓. 그러니까 세컨더리 마켓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주된 시장에 이제 부차적으로 붙은 세컨더리 마켓 한국말로 하면 유통시장이죠. 이게 그냥 거래소입니다. 거래소. 거래소.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중고차 시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발행 시장은 이제 음, 신차 시장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제 금융시장이라 그러면 유통시장이 많죠. 주식 거래에 관련된 정보들이 항상 나오니까 보통 유통시장을 시장이라고 말하는데 크게는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세컨더리 마켓 두 개가 있어요. 그다음에 프라이머리 마켓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봅시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 즉 발행 시장은 자본을 조달하는 곳이죠. 기업체나 정부, 지자체, 회사들이 이제 자본을 조달하는 곳이고,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주식들, 증권들, 뉴 시큐리티스가 어떤 식으로 팔릴 것인가? 솔드라고 이제 영어에 플로트라 하는데 왜 플로트란 말 쓰냐면 대중들한테 팔아서 그 대중들이 이거를 유통시킨다는 뜻에서 float, 둥둥 떠다닌다는 뜻이에요. How are new securities floated? 정부채 같은 경우는 이 government security가 이제 정부채죠. 정부채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고 입찰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국고채가 입찰을 받습니다. 근데 입찰하는 주체들은 우리 같은 개인들이 아니라 국고채 전문 딜러라고 부르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증권사들이죠. 증권사 은행들이 이제 영어로 하면 primary brokers, 영어로 하면 primary brokers고 한국말로 하면 국고채 전문 딜러들이 이제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국고채를 내가 얼마나 사고 싶고 이율은 얼마가 되고 이거를 이제 써서 내면 거기에 맞게 이제 정부가 각 전문 국고채 전문 딜러들에게 물량을 이제 배당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시큐리티들, 즉 기업의 이제 주식 혹은 채권 같은 경우는 언더라이팅을 해요. 언더라이팅. 언더라이팅 뭔지는 좀 밑에서 얘기할 거고, 이 언더라이팅 하는 이제 회사들이 보통 말하는 투자은행들이죠. 인베스트먼트 뱅크. 인베스트먼트 뱅크가 언더라이팅을 해주는 주체고,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주간 증권사들이 합니다. 증권사들이 이제 언더라이팅 하는데 이 언더라이팅이 뭐냐? 언더라이팅은 이제 이런 기업들이 증권들을 투자자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걸 직접 팔진 않고 왜냐면 여기 리스크가 있어요. 리스크도 있고 이제 회사들이 이제 투자자들과 네트워크도 없으니까 네트워크도 필요하고 리스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런 언더라이터 증권사 아니면 투자은행들을 통해서 이제 증권들을 처음에 발행하게 되죠. 근데 언더라이터들은 보통 하나의 은행이나 증권사가 언더라이팅 하지 않고 보통 신디케이트를 만들어요. 신디케이트. 신디케이트라 그러면 이제 여러 개의 증권사나 투자은행들이
조직적으로 같이 하나의 회사의 언더라이팅을 맡는 겁니다. 근데 그중에서 이제 주관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그걸 한국말로는 주관사라 그러고 영어로 하면 리드 언더라이터가 있어요. 리드 언더라이터. 즉 언더라이터 중에서 이거를 책임지고 하는 언더라이터가 있어요. 걔네들 리드 언더라이터랍니다. 주식의 경우는 이제 IPO 언더라이팅을 한다 그러죠. IPO 언더라이팅을 하고 언더라이터들이 어, 자본 이제 주식들을 이제 처음에 투자자들한테 팔 때 firm commitment 즉 투자은행들이 내가 무조건 이 물량은 다 팔겠다 하고는 이제 책임을 지는 게 firm commitment. 커미트를 아주 굳건하게 한다는 뜻이죠. 말 그대로 firm commitment. 아니면 또 베스트 에포트라는 경우가 있어요. 베스트 에포트는 은행이 파는 데까지 팔아보고 만약에 디맨드가 없어서 IPO를 다 못 팔면 나머지는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 나머지는 안 팔겠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로 진짜 로드쇼라는 걸 해요. 로드쇼가 뭐냐면 이제 언더라이터들이 발행사와 같이 그 회사와 같이 기관 투자자들을 만나는 이런 IR 이벤트들을 엽니다. 그걸 로드쇼라 그래요. 로드쇼. 그래서 실제로 뭐 뉴욕 같은 미국 시장 같은 경우면 뉴욕 같은 데서 이제 근사한 호텔에서 언더라이터들이 투자자들 초청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회사가 이제 IPO를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회사는 어떤 전망이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IR을 하죠. 어, 그때 이제 북빌딩이라는 걸 합니다. 북빌딩이 뭐냐? 수요를 예측하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기관 투자자들한테 회사 설명을 하면서 언더라이터들이 기관 투자자들한테 얼마나 어떤 가격에 사고 싶습니까? 하고는 뭐 일종의 설문을 받는 거죠. 일종의 이제 수요를 이제 쭉 받아옵니다. 그거를 북빌딩, 즉 북을 빌딩하는 과정. 그다음에 이제 북빌딩이 끝나고 나면 가격을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상장 예비 심사 청구를 하게 되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preliminary prospectus 이게 이제 예비 등록서를 내게 되고요. 미국은 SEC, Security Exchange and Commission 이게 이제 그 유명한 미국 금감원. 미국 같으면 SEC고 한국은 이제 한국의 금융감독원에 해당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에 최종 승인이 나고 나면 증권 신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런 게 프라이머리 마켓 즉 발행 시장이고요. 뭐 발행 시장보다 더 재밌는 마켓은 사실 세컨더리 마켓이죠. 유통시장, 유통시장. 자, 유통시장은 두 가지 종류의 플레이어들을 알아야 돼요. 뭐 우리는 인베스터, 트레이더들이고 우리 말고 즉 인베스터와 트레이더, 투자자들 말고 브로커와 딜러라는 이제 참여자가 있어요. 브로커와 딜러. 딜러는 마켓 메이커라고도 불러요. 한국말 브로커. 딜러는 이제 마켓 메이커인데 한국말로 하면 시장 조성자, 시장 조성.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트레이딩 여러분들이 뭐 증권사 계정을 열어서 주식을 거래하잖아요. 그러면 그 증권사들이 브로커예요. 여러분들이 직접 거래소로 가서 트레이딩 할 수 없잖아요. 거래소 멤버십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 멤버십이 아주 비싸죠. 그래서 그 멤버십이 있는 증권사들을 통해서 거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증권사들이 브로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해외 주식을 살 때가 대표적인 예죠. 해외 주식을 뭐 어떤 증권사를 통해서 하게 되면 그 증권사가 브로커 역할을 하고 그 브로커한테 커미션을 내게 돼요. 수수료. 그래서 요 브로커들은 철저히 수수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브로커들은 여러분들 거래를 중개만 해주고 실제로 본인들이 자기 자본을 써서
실제로 트레이드를 하지 않아요. 그 브로커들이 실제로 어떤 포지션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거래를 그냥 거래소로 넘겨주기만 할 뿐이에요. 따라서 인벤토리 포지션을 지지 않습니다. 이걸 인벤토리, 한국말로 하면 뭐 재고죠. 이걸 인벤토리라고 그냥 쓸 건데, 인벤토리가 뭐냐면 자기 포지션에 이제 주식들을 많이 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재고가 있는 거와 마찬가지죠. 자기 포지션에. 뭐 중고차 재고가 있는 것처럼. 재고를 지지 않아요. 따라서 재고가 없고 매치메이킹, 즉 중개만 해주는 거예요. 매치메이킹이라고 그러면 영어로 하면 이제 어, 그러니까 중매 서주는 사람을 매치메이커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매치메이킹, 중개만 해줄 뿐이다. 그래서 이 중개해주는 서비스로 물론 커미션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우리 이제 투자자들이 내냐면 비데스크 스프레드를 내요. 이걸 한국말로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 응?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나올 텐데, 거래를 할 때 두 가지 다른 가격이 있습니다. 하나는 매수 가격, 하나는 매도 호가들이 있고, 그 차이가 스프레드예요. 요게 이제 요게 또 이제 그 일종의 뭐 거래 비용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이 매수 매도 효과가 뭔지만 얘기하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 우리 마켓 메이커, 즉 딜러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합시다. 그래서 뭐 브로커나 아니면 뭐 딜러, 마켓 메이커랑 트레이드 할 때 우리가 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달라요. 중고차도 똑같죠. 중고차 여러분이 만약에 중고차 팔 때랑 살 때 똑같은 차라 그래도 여러분 차를 중고차 딜러한테 팔 때와 그 차를 다시 살 때 가격이 다릅니다. 환전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행할 때 공항에 있는 환전소에서 환전할 때도 가격이 다르죠. 하나는 이제 이거는 사자, 그러니까 팔자. 여기 이제 비드가 이게 팔자 가격이고, 여러분들이 팔 때는 이제 비드 낮은 가격에 파는 거고, 요 살 때가 이제 높은 가격에 사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이 살 때는 높은 가격에 사고 팔 때는 낮은 가격에 파는 거예요. 왜? 그만큼 수수료를 요거를 일종의 수수료죠. 요거를 브로커들, 딜러들이 요만큼 마진을 남겨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가라고 생각하면 이런 거죠. 주가가 변할 때 여기 여기 주가가 변하고 있잖아요. 시간이 감에 따라서 주가가 변하는데, 주가가 변할 때 가격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매수 매도 호가, 즉 밑에 있는 게 비드고, 비드와 에스크 프라이스가 동시에 변하는 겁니다. 요 밑에 있는 게 이게 매도 호가죠. 요 위에 있는 게 에스크. 응? 그러니까 요 비드와 에스크 프라이스가 동시에 변하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변하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사고 싶다. 여러분들이 살 때는 요 시간에 산다 그러면 이 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73불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팔아요. 팔 때 요 시점에서 팝니다. 팔 때는 요 가격 74보다 좀 높은 가격에 팔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살 때와 팔 때 가격이 다르다 하는 거 알아야 되고요. 음. 자, 다시 이제 유통시장에 이번엔 딜러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딜러. 자, 딜러는 음, 중고차 딜러라고 딱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중고차 딜러가 딜러니까, 얘네는 이제 마켓 메이커라고도 불러요. 아니면 MM, 한국말로 하면 시장 조성자라고. 그리고 이제 뉴욕 NYSE, 뉴욕 스톡 익스체인지, 그러니까 미국 증권거래소죠. 뉴욕 증권거래소. 여기는 이제 스페셜리스트라고 부르고, 나스닥에서는 딜러라고 불러요. KRX, 한국거래소에서는 유동성 공급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유동성 공급자라는 회사는,
그러니까 KRX 거래소에서 실제로 지정을 해요. 그래서 각 주식마다 적어도 하나의 유동성 공급자인 증권 회사들이 있어서 딜러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이 딜러들의 제일 큰 역할은 뭐냐? 항상 비드와 에스크 프라이스를 유지해 준 거. 이 두 가격을 항상 코트하고 있어야 돼요. 이렇게 내주고 있어야 됩니다. 왜, 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문이 들어오면 내가 항상 이제 매수 매도 가격에 주문을 처리해 주겠다고 일종의 커미트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어, 또 이제 딜러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가 인벤토리, 재고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이제 중고차와 비유가 시작될 텐데, 자, 중고차 업자들이 항상 이제 재고가 있잖아요. 재고가 있어야지 커스터머들이 와서 차를 사고 싶을 때 그 재고에서 차를 팔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식시장에서의 마켓 메이커, 유동성 공급자들도 주식의 재고를 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삼성전자의 마켓 메이커다. 그러면 그 마켓 메이커 유동성 공급자는 삼성전자 주식을 항상 어느 정도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고 싶은 사람이 오면 그 자기 인벤토리 재고에서 빼서 팔게 되죠. 따라서 이 역할이 무슨 역할이냐면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역할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중고차 업자와 똑같습니다. 중고차 이제 딜러들도 사실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고차를 사고 싶은데 중고차 딜러가 없다면 여러분 주변에 친구, 지인들 묻거나 아니면 당근마켓에 차 올린 사람들 보거나 해서 찾아다녀야 되거든요. 실제로 누가 차를 팔고 있는지. 그런데 중고차, 그래서 유동성이 아주 떨어지게 되죠. 그런데 중고차 딜러가 있으면 딜러들의 역할은 유동성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이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즉, 중고차를 급하게 팔아야 되는 사람한테도 바로 차를 사주죠. 따라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죠. 중고차를 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자동차를 자기 재고에서 팔아서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거를 이미디어시, 즉 이미디어시 영어로 하면 음, 뭐 이것도 유동성 공급이라고 그냥 보면 됩니다. 이미디어시를 공급해 주는 거고, 그러니까 즉각적으로 필요한 거를 즉각적으로 이제 필요한 거래에 대한 수요를 이제 충족시켜 주는 거고, 유동성이 필요한 사람한테 유동성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따라서 마켓 메이커가 그래서 유동성 공급자라고 불리는 거예요. 그럼 주식시장에서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하냐? 내가 삼성전자의 유동성 공급자라 그러면 인벤토리, 즉 재고를 유지하면서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사겠다고 오면 내 인벤토리에서 팔고 누가 삼성전자 주식을 팔겠다 그러면 내가 그 물량을 받아줌으로써 내 인벤토리를 늘리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동성 공급자의 역할이에요. 그리고 이 유동성 공급자가 사실은 중요한 서비스를 하는 거거든요. 이 유동성 공급이 그냥 공짜로 할 수가 없어요. 중고차 딜러를 보면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서, 중고차 공급하기 위해서 일단은 이 사람들도 금융을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차를 사죠. 그럼 차 산 다음에 차 이제 점검도 해야 되고 자기 이제 주차장에 그 차를 보관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주차장은 뭐 공짜로 유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주차장에 대한 이제 주차장 이제 부동산 같은 거 렌트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파이낸싱 비용이 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유동성 공급은 아주 그러니까 코스트가 드는 직업이에요. 즉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서비스를 프로바이드 하는 거에 대한 우리가 정당한 보수를 지급해야 돼요. 그 보수가 바로 비데스크 스프레드,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예요. 즉 우리가 소비자 아니면 팔 때는 낮은 가격에 팔죠.
이거를 이제 할 때는 낮은 가격에 딜러한테 팔고, 그러니까 딜러는 우리가 살 때는 높은 가격에 사죠. 매수호가. 응? 그렇죠. 그 차이가 이제 딜러들, 마켓 메이커들이 계속 먹는 이제 마진이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마켓 메이커랑도 트레이드 할 수 있는데, 물론 이제 유동성 공급자는 KRX 거래소에서 단 하나 아니면 여러 개의 뭐 증권사가 될 수도 있죠. 증권사를 지정해 주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면 여러분들 스스로 유동성 공급을 해줄 수도 있어요. 뭐 중고차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중고차를 중고차 파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내가 만약에 정말 급하게 팔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이제 뭐 매도가에 팔면 되죠. 매도가에 팔면 이제 장점이 뭐예요? 장점. 장점은 바로 팔고, 단점은 뭡니까? 가격이 안 좋죠. 매도 호가 낮은 가격에 팔아야 되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거 중고차 딜러에 뭐 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급하지가 않아. 급하지 않으면 자기가 자기가 직접 유동성 공급자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당근마켓이나 뭐 이런데. 자, 그러면 장점이 뭡니까? 당근마켓이나 이런데 차 광고를 올리고 기다리는 거예요. 대신에 장점은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에 팔 수가 있죠. 내가 원하는 가격에 파니까. 딜러한테 가서 매도 호가에 파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죠. 그게 장점이고, 단점은 뭡니까? 거래가 아예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죠. 자, 똑같은 거를 주식시장에 할 수가 있어요. 즉, 음? 여기 있는 지정가 매매, 즉 리밋 오더라는 건 뭐냐면 직접 유동성 공급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사고 싶은 가격. 보통은 이제 매수 매도 호가 근처에 이제 가격을 올리죠. 그러니까 매도 호가가 뭐예요? 매도 호가는 이제 어, 이제 마켓 메이커가 이제 살 수 있는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유동성 공급자가 되니까 마켓 메이커랑 비슷한 가격에 내가 이 가격에 살 수 있다. 그러고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내놓는 거죠. 음. 즉 장점은 가격이 좋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데 매도 호가 근처에 사니까. 음. 근데 단점은 거래가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마켓이 그냥 그 올라가 버리면 거래가 아예 체결이 안 될 수 있어요. 그에 비해서 마켓 오더라는 게 있어요. 이 시장가 매매. 얘는 뭐냐? 그냥 매수나 매도가에 거래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뭡니까?
거래가 바로 되죠. 내가 유동성을 음, 원해서 이미디어시를 원해서 즉각적인 걸 원해서 바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사람한테 그 비용을 지불하고 거래를 바로 처리하는 거죠. 그러면 그 비용이 뭡니까? 매수, 무해도, 호가, 스프레드. 매수, 매도, 호가, 스프레드를 지불하는 거죠. 스탑 로스 오더는 이제 보통 내가 사자나 팔자 주문 넣을 때 그다음에 이제 어느 뭐 내가 사자 주문을 넣었는데 그다음에 주가가 어느 이상으로 떨어지게 되면 이 포지션을 청산하겠다 그런 뜻으로 내는 오더예요. 즉, 즉 스탑 로스. 그러니까 로스를 멈추는 오더. 자, 그러면 장단점이 뭡니까? 마켓 오더의 장단점은 뭐죠? 리퀴디티나 이미디어시를 얻는 거죠. 그게 장점인데 음, 단점은 비라스크 스프레드를 페이하는 거고 이민 오더는 하이어 프라이스가 아니라 베러 프라이스. 좋은 가격에 이제 거래가 되는 게 장점이고 단점은 필요 없어요. 장점 다운사이드는 거래가 아예 체결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데스크 스프레드, 매수 매도가 스프레드가 어떻게 결정되냐고. 일단 이제 볼륨 오브 트레이드, 즉 이제 시장에 거래량이 많다. 거래량이 많은 경우는 보통 이제 스프레드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딜러에게 많은 보수를 주지 않아도 딜러들이 마켓 메이킹을 하죠. 예를 들면 뭐 중고차로 보면 인기가 많은 모델들은 거래량이 많죠. 딜러들이 이런 경우는 매수 매도가 스프레드를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즉 물량 이제 거래량이 많은 시장에서는 비데스크 스프레드가 줄어듭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변동성. 변동성이 큰 경우. 변동성이 큰 경우는 스프레드가 늘어나요. 왜 늘어나냐면 딜러 입장에서는 딜러는 이제 그 회사 주식에 대한 정보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트레이드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는 그냥 오직 유동성만 공급하고 비드랑 에스크 사이의 그 가격 차이만 먹는 사람들인데 갑자기 이제 어떤 회사의 변동성이 커져요.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도 나 이 주식 잘못 샀다가 가격 폭락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딜러가 돈을 많이 잃으니까 스프레드를 늘려서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중고차 같은 경우도 중고차가 딜러한테 어떤 사람이 차를 팔려왔어요. 근데 딜러가 딱 보기에 그 차가 이 차가 변동성이 커. 변동성이 큰 차가 뭐냐? 차가 안 좋을 수도 있고, 중고차 가격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그런 경우에는 스프레드를 늘려요. 늘려야지 딜러가 이제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죠. 다음에 이제 경쟁. 시장 경쟁이 높으면
당연히 이제 비데스크 스프레드가 줄어들죠. 음, 이제 뭐 중고차 딜러로 그냥 보면 딜러들이 많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이 심해요. 그러면 이제 매수 매도가 스프레드를 줄이겠죠. 음, 매수 매도가를 줄여야지 이제 자기들한테 비즈니스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트레이딩을 할 때 어떤 코스트들을 내야 하냐? 직접적인 explicit, 그러니까 표면에 드러난 거래 비용은 커미션, 그러니까 수수료죠. 거래 수수료. 근데 이제 implicit한 코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드러나지 않는 내포된 내재된 거래 비용. 이게 바로 매수 매도가 스프레드, 즉 비데스크 스프레드를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마켓 메이커들한테 딜러들한테 어, 제공하는 비용이죠. 근데 이런 implicit cost는 보통 여러분 거래 사이즈가 크면 시장을 움직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엄청난 물량을 사고 싶다, 팔고 싶다 그러면 딜러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니까 물량을 받기 위해서 흘림 물량을 받을 때 부담이 되니까 이제 비데스크 스프레드를 늘립니다. 그래서 보통 마켓이 딥하다, 리퀴디티가 유동성이 딥하다, 유동성이 두꺼운 딥한 마켓은 이제 여러분의 가격이 시장에 주는 충격이 적죠. 이에 비해서 이제 유동성이 떨어지는 마켓은 여러분 거래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움직입니다. 많이 움직여요. 그럴 때는 이제 마켓 임팩트가 꽤 큰 경우. 한국은 그러면 이제 물론 뭐 한국은 이제 이런 커미션이 어떻게 되냐? 커미션은 보통 증권사에서 이제 가져가는 것도 있고 근데 아주 차가요 요즘에는. 그다음에 증권 거래세를 내야죠. 증권 거래세 18% 농어촌 특별세까지 포함해서 토탈 10% 0.18% 정도를 내고 거기에 이제 여기에 또 플러스해서 뭘 더 내야 돼요? 여기에 플러스해서 증권사 수수료 내야 되죠. 네, 요즘 많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가 스프레드도 내야 돼요. 음, 그래서 그렇게가 이제 거래 비용, 거래 비용이 되겠죠.